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마마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감자 드시기 전에 이 영상 꼭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감자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아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할 감자에 숨겨진 진실들이 있어요.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다거나 살이 찌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독성 물질까지 생긴다고요? 하지만 잠깐 감자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감자의 부작용과 함께 놀라운 효능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감자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감자의 부작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당 급상승이에요. 감자는 당지수가 무려 85나 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흰쌀밥보다도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얘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감자 하나만 먹어도 혈당이 확 뛸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체중 증가예요. 감자 자체는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포만감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러면 또 금방 배가 고파져요. 결국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감자에서 생기는 독성물질 얘기예요.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났을 때 생기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어요. 이 솔라닌은 복통, 설사, 구토를 일으킬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해독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소화 문제예요.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드물긴 하지만 감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감자 먹고 나서 입 주변이 따끔거리거나 두드러기가 나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보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감자가 정말 나쁜 식품인 것 같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제 감자의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감자는 올바르게 먹으면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이거든요. 첫 번째로 칼륨이 엄청나게 풍부해요.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 칼륨이 무려 620m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바나나보다도 많아요.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하루에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압약을 줄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C예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 하면 오렌지나 레몬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감자도 비타민C의 보고예요. 감자 하나에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약 45%나 들어있어요. 더 좋은 건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에 둘러싸여 있어서 요리에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식이섬유예요. 감자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네 번째, 감자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자색 감자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포만감이에요. 감자는 단백질 함량이 높지는 않지만 포만감 지수가 다른 탄수화물 식품보다 높아요. 적당량만 먹어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리법이 중요해요. 튀긴 감자, 감자칩 이런 건 피하시고요.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만 높아지고 몸에 나쁜 성분들이 생겨요. 두 번째, 껍질째 드세요. 감자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단,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이나 싹난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세요. 세 번째, 식사 타이밍이에요. 감자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드세요. 그러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양 조절이에요. 하루에 중간 크기 감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은 것도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관법도 중요해요.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냉장고에는 넣지 마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서 혈당을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감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오해, 감자는 무조건 살찐다는 건데요.
사실 감자 자체는 100g당 77칼로리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낮은 칼로리냐면 흰쌀밥이 100g당 143칼로리니까 감자가 훨씬 낮아요. 문제는 조리법이에요. 버터나 기름을 넣고 요리하거나 감자튀김처럼 만들면 칼로리가 몇 배로 뛰는 거죠. 그래서 감자 자체가 살찌는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오해, 감자는 영양가가 없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에는 칼륨, 비타민C,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특히 껍질째 먹으면 더욱 영양가가 높아지고요. 세 번째 오해는 감자는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의는 필요하지만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어요. 양을 조절하고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하면서도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감자의 종류별 특징도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수미감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에요. 전분 함량이 높아서 쪄먹기 좋고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이죠. 하지만 전분이 많은 만큼 혈당 상승도 빠를 수 있어요. 돼지 감자는 크기가 크고 껍질이 거칠어요. 전분 함량이 수미감자보다 적어서 혈당 상승이 상대적으로 완만하죠. 감자 샐러드나 감자조림에 적합해요. 자색 감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일반 감자보다 영양가가 높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죠.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가끔씩 드셔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요즘 많이 보이는 햇감자 얘기도 해볼게요. 햇감자는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서 껍질째 먹기 좋아요. 수분이 많고 전분이 적어서 일반 감자보다 혈당 상승이 덜해요. 이제 감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단백질 식품이에요. 닭가슴살, 두부, 계란 같은 걸 감자와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 상승도 천천히 돼요. 두 번째는 채소예요.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걸 함께 드시면 좋아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감자를 나중에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소량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그리고 감자 요리할 때 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자를 삶거나 찐 다음에 식혀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요.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미리 삶아놓고 냉장고에 두었다가 차갑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감자 샐러드가 생각보다 혈당에 부담이 적은 이유도 이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감자 섭취 시기도 중요해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고 저녁 늦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드셔야 에너지로 잘 소모되거든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 감자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 전에는 에너지원으로,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위한 탄수화물 보충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실전 방법들을 알려드리게요. 첫 번째,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감자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반쪽만 드세요.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다음 식사 때 드시고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 드시기 30분 전에 채소나 샐러드를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자리 잡으면 감자의 흡수 속도가 느려져요. 두 번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감자를 삶아서 으깨지 말고 덩어리째 드세요. 으깨면 소화가 빨라져서 혈당이 급상승하고 금세 배가 고파져요. 덩어리째 씹어서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요. 그리고 감자 드실 때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세요. 감자의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하면서 포만감이 더 커져요. 세 번째, 고혈압 있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감자 삶을 때 소금을 넣지 마세요. 감자 자체에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데 소금을 넣으면 그 효과가 상쇄돼요. 대신 허브나 마늘, 생강 같은 걸로 맛을 내세요.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소화 약하신 분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감자를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설익은 감자는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쉽게 들어가면 잘 익은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삼키면 소화에 부담이 돼요. 다섯 번째,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한 간편 방법이에요. 주말에 감자를 여러 개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아침에 하나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서 드시면 돼요. 여기에 삶은 계란 하나랑 방울토마토 몇 개만 추가하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완성이에요.
6번째, 어르신들을 위한 부드러운 조리법이에요. 감자를 삶은 후에 우유나 두유를 조금 넣고 으깨서 드세요.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고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단, 우유 넣을 때는 설탕 대신 꿀을 조금만 넣으시거나 아예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계절별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름에는 감자를 삶아서 차갑게 식혀 드세요. 차가운 감자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져서 혈당에 부담이 적어요. 감자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고요. 겨울에는 찐 감자를 따뜻하게 드시면서 몸을 데우세요. 하지만 너무 뜨겁게 드시지는 마시고 적당히 식혀서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자를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신장 질환이 있어서 칼륨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셔야 하고요. 감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겠죠. 여러분, 오늘 얘기 어떠셨나요? 감자가 나쁘기만 한 식품이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감자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머니가 쪄주신 감자에 소금이나 설탕 콕 찍어 먹으면 꿀맛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당도 신경 쓰이고 건강도 챙겨야 하니까 예전처럼 막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싶고 건강도 지키고 싶고 말이에요.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량만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이에요. 여러분은 감자를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아직도 튀긴 감자나 감자칩을 좋아하시는 분 계실 거고요. 찜통에 쪄서 소금 찍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시 혈당 때문에 감자를 아예 끊으신 분도 계실까요? 아니면 껍질째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자 먹는 법 좀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들을 찾아봐요. 실생활 사소한 습관에도 우리의 건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리하며 노후를 즐기자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소중한 하루 함께하는 튼튼마마였습니다.